안녕하세요. 발람주 주식투자입니다. 지금 TV에 연일 그 SG증권발 매도 폭탄이 지금 나오면서 한가를 계속 맞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예인 여기에 주가 조작에 뭐 가담했다고 아니고 자기도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어쨌든 넣은 돈 30억이 여기에 어쨌든 이용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연일 급락을 해서 뭐 거의 점하 수준으로 점점점점 찍혀서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지금 이제 오른 만큼 다 빠진 걸로 지금 제가 보니까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사실상 뭐 우리가 세력이라고 해서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분명히 이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상승한 종목은, 쭉쭉쭉 오른 종목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 이유 없이, 이게 실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좀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게 주식이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이유 없이. 한마디로 실적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고 그냥 밖에 외부 환경에서 돈이 많아지면서 상승한 거죠. 예. 그거랑 조금 느낌이 좀 비슷하다 보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게 반영돼서 올라간 게 아닌, 오히려 기업 실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연일 계속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명히 뭔가를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부의 그 실적이나 뭐 이런 기업이 좋아져 가지고 오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외부의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이 올라갔던, 금리 인하로 주식은 상승했죠. 이 상황과 지금 조작 세력이 나타나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쭉 올렸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세력이 빠지게 되면은, 세력이 다 팔면은 이제 쭉 내려간다. 이런 상황이랑 지금 이제 비슷하다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여기 지금 예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다우데이터, 삼천리, 뭐 세방, 하림지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다올투자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럼 이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기 전에 여기 지금 뉴스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유통 가능한 주식의 비율이 이렇게 좀 낮은 종목들이 타겟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제 쭉쭉쭉 빠진 이후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뉴스에 언급된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선광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월봉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월봉이 쭉 지금 이때쯤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때쯤이 보겠습니다. 이때쯤이 2020년, 네, 20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20년 10월 달 전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이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쭉 빠졌죠. 이만큼.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계속 조금씩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평선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있었죠. 이렇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날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한가로 종가를 맞이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둘째 날에는 그냥 점합니다. 바로 시가랑 종가가 똑같은 점하로 마감했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도 똑같이 점하로 마감했고, 네 번째 날 점하고, 다섯 번째 날은 지금 양봉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점하면은 30%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7만 2천 원짜리가 했었던 게 지금 4만 1천 원으로 이렇게 내렸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거의 뭐 예전 시작했던 이게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만 원대 가까이, 이제 아직 만 원 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4만 원대면은 거의 이 바닥까지 왔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거의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중간에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의 내가 매도를 해놔도 아무도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거래량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점일 때는 거의 뭐 거래량도 잘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올 수도 없어요. 내가 그 가격에 팔고 싶어도 요즘 한가로 시작한 가격을 내가 매도를 넣어도 매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가지고 이때 지금 풀렸는데 매도할 사람 매도하고 건질 건 건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한가 따라잡기로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수익 낼 목적으로 또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겠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 기업이 얼마만큼 잘 했느냐? 거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을 보면은, 그런데 이 기업은 그래도 지금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 플러스고, 조금씩 보니까 매출액도 조금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2022년이 21년도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익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차트가 그려질 만큼의 그 정도에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유 없이 오른 거예요. 이유 없이, 실적도 없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성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차트 월봉을 볼게요. 똑같죠. 예. 쭉 올라가다가 양봉 계속 올라가다가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왠지 무슨 코인 사태 때 루나 코인하고 이때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랑 차트가 되게 비슷하죠. 기가 기가 막힌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첫날에 하한가고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점하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14만 원대가 지금 3만 4천 원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한 70% 마이너스가 됐다고 봐야죠. 뭐 그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인데 똑같아요. 대성홀딩스도 여기 종목 정보 들어가서 재물을 살펴보면은 이게 분명히 오를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오히려 순이익도 2022년도에는 순이익이 있긴 있네요.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그래서 뭐 순이익도 별로 없는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익도 순이익도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닌데, 그리고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세력이 가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가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월봉으로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렇게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 종목들은 이유 없이 올랐고 이게 발각되는 순간 다 팔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한가를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가스는 순이익이 그래도 마이너스까지는 가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이 순이익이나 이런 게 상승세도 아닌데
주식이 올랐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삼천리도 보겠습니다. 차트, 월봉. 자, 그림이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냥 우상향 쭉 올라가다가 양봉으로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끝나는 차트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일봉상에서도 장대 음봉을 첫날에 맞이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점하로 이렇게 쭉쭉 빠지는 상황으로 지금 그려지죠. 제가 예전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을 샀다가 이게 뭐 하수호가 백수호가 뭐 중국산이니 효과 있니 없니 이런 파문이 있어가지고 점하로 쭉쭉쭉쭉 빠졌거든요. 그때 어쨌든 한번 제가 돈 많은 걸 넣은 건 아니었지만 된통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한가 점하를 맞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재무 상태가 뭐 그렇게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막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같이 그래 상승도 안 하는데 주식이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다올 투자증권도 지금 여기 가담했다고는 하는데 이 종목은 월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지금 최근에 여기인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크게 지금 많이 상승도 안 했고 뭐 지금도 뭐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많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뭐 크게 손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해봐야 뭐 5천 얼마짜리가 3천 얼마가 된 수준 바닥까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있는 차트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쭉쭉 상승하다가 한 방에 쭉.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비슷한 종목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조금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뭐 한없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주가 조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니까 한 10만 원 전쯤에 뭐 이 근처 10만 원이나 뭐 8만 원에 어쨌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8만 원에 이 주식을 뭐 엄청나게 많이 뭐 2억 3억 정도 매수를 했어. 그런데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럼 13만 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팔고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점하가 딱딱딱 빠지면서 나는 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눈앞에 신기루를 보듯이 수익을 보기만 하고 놓쳐버리고 이미 이제 손실선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손실은 확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분명 있을 수 있고 주가 조작이나 이런 종목에 이제 내가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 내가 그거를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아까 전에 제가 봤듯이 이 종목 정보에 들어가서 현재 뭐 이 재무 상태를라도 보면은 이게 우상향으로 충분히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 위험 신호가 좀 온다 싶으면은 차라리 좀 팔고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했다면은 아까 8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매도를 했으면은 뭐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겠죠. 아니면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사도 팔아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수익이 계속 나면은 사람들이 돈을 계속 때려붓지 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주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분산 투자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개 종목 중에서 10개 중에서 1개가 이런 종목이 터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한 3종목, 3개 종목 중에서 1개다. 그러면은 3분의 1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 비중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 하나에만, 1개에만 올인을 했다. 100%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한 방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름의 분산 투자가 조금 안전성을 주는 이유가 이렇게 주식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각종 문제에 또 연루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분산 투자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예, 이런 말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은 가다가 내가 넘어지면은 계란이 다 엎어지면서 다 깨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재산이나 자산을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특히나 위험 자산일수록 내가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내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 그런 것을 겪더라도 어, 조금 완전 치명타를 입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중 자체를 내 자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만 10%만 투자를 하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10% 안에서도 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 10%를 내가 자산 중에서 10%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또 분산 투자를 해서 10% 투자 금액에서 또 이게 100% 같으면은 100% 중에서 얼마 정도는 투자를 하고 또 얼마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하는 또 종목 중에서는 또 몇 프로를 또 나누어 가지고 분산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자꾸만 터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은 귀찮죠. 귀찮고 신경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지는 모르지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 종목에 몰빵해서 걔가 오르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투자를 내가 그냥 묻지마 투자 내지는 뭐 올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너무 기가 차잖아요. 이 기가 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겪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주가 조작에 다 가담을 안 했지만 우상향 종목, 나도 이 차트를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차트잖아요. 일봉상. 계속 우상향으로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네. 사면은 수익이 계속 나는 종목인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바라보다가 된통 물려서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상향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삼성전자도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뭐 2년 정도 해가지고 쭉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금리 인상이랑 이제 그런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도 됐고, 물론 지금 뭐 삼성의 반도체가 실적이 나쁘다, 실적이 안 좋아서도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특히나 주가 조작이 관여된 종목이라면은 그만큼 더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돈 벌 때는 좋았지만 이렇게 잃을 때부터 순식간에 내가 어떤 대처를 하지도 못하고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의 세계가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 내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주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